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필통, 시간의 발견.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뮤리엘 루키저. 바로 시작합니다. 이 빠진 접시. 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면 엄마는 종종 가장 좋은 접시들을 꺼내 놓으라고 말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난 그것이 엄마의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여기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옆집에 사는 마가렛 아줌마가 찾아왔다. 마가렛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자 음식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던 엄마는 아줌마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주방으로 들어온 마가렛 아줌마는 식탁에 놓인 아름다운 접시 세트가 눈에 띄자 이렇게 말했다. 아, 손님이 오실 예정인 줄 몰랐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먼저 전화를 드리고 나서 왔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손님도 오지 않아요. 그러자 마가렛 아줌마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귀한 그릇 세트를 꺼내 놓았죠? 난 이런 그릇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데.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식사를 준비해 왔어요. 손님이나 외부인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차려야만 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가족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아름다운 그릇들이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마가렛 아줌마는 가족에 대해 엄마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저녁 테이블에 앉아 이 아름다운 그릇들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접시에 이가 빠지는 것쯤은 그다지 큰 대가가 아니죠. 게다가 엄마는 소녀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덧붙였다. 이 빠진 접시들은 제각기 그것과 관련된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찬장으로 가서 접시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손에 들고 엄마는 말했다. 이 접시에 이가 빠진 게 보이죠? 내가 17살 때의 일이었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마치 다른 시대를 기억하는 듯 엄마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느 가을날 오빠들은 그 해의 마지막 건초를 저장하느라 일꾼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젊고 튼튼하고 잘생긴 청년이 우리 집에 고용됐답니다. 엄마가 나더러 닭장에서 금방 난 달걀들을 꺼내오게 했어요. 내가 그 청년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난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가 크고 무거운 건초더미를 어깨에 들어 올렸다가 능숙하게 헛간의 널대 위에 집어던지는 걸 바라봤어요. 정말이지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가는 허리에다 팔뚝은 강인해 보이고 머릿결은 빛이 났답니다. 그는 내가 바라보는 걸 눈치챘는지 어깨에 건초더미를 들어 올린 채로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남이었어요. 엄마는 손가락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오빠들도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했답니다. 큰오빠가 그 사람더러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을 때 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들킨 뒤였으니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입을 꼭 다물고 식탁만 내려다봤지요. 문득 어린 딸과 이웃집 여자 앞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이야기의 결론으로 달려갔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집어달라며 접시를 내밀었는데 난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손바닥에는 땀까지 나서 그만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접시는 찜냄비에 부딪히면서 그만 한쪽의 이가 빠져버렸죠. 엄마의 이야기에 무감동한 채로 마가렛 아줌마가 말했다. 나 같으면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로군요. 엄마가 말했다. 오히려 정반대죠. 1년 뒤에 난 그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접시를 볼 때마다 난 그 일을 처음 만난 그날이 생각나요. 엄마는 접시를 다른 접시들 뒤편에 제 자리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엄마는 얼른 윙크를 하셨다. 방금 한 이야기에 마가렛 아줌마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한 걸 알고 엄마는 서둘러 다른 접시를 꺼냈다. 이번 것은 완전히 깨졌다가 접착제로 다시 조각들을 이어붙인 접시였다. 이 접시는 우리의 아들 마크가 막 태어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온 날 깨진 거랍니다. 그날은 어찌나 춥고 바람이 세게 불던지 6살짜리 딸아이가 날 거들겠다고 접시를 싱크대로 나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처음에 난 당황했지만 다음 순간 내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건 깨진 접시에 불과해. 깨진 접시 하나가 새로운 아기가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행복을 망쳐놓을 순 없어 라고 말이에요. 사실 그 후 우린 접시에 깨진 조각들을 맞추느라고 몇 번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내가 보기에 엄마는 그것 말고도 다른 접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신 듯 했다. 그 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나는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 깨셨다는 그 접시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그것을 다른 접시들 뒤편에 고이 간직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 접시가 자꾸만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며칠 뒤 엄마가 야채를 사러 시내로 나가셨을 때였다. 엄마가 외출하시면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는 건 내 몫이었다. 엄마가 탄 차가 도로 아래쪽으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다른 때처럼 얼른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갔다. 그것은 사실 금지된 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그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서랍장의 맨 윗서랍을 열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수없이 한 것처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안쪽, 어른들이 입는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옷 밑에는 나무로 만든 네모난 보석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늘 같은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힐다 고모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붉은색 루비 반지, 엄마의 엄마에게 결혼식 날 외할아버지가 선물한 섬세한 진주 귀걸이, 엄마 자신의 특별한 결혼 반지 등이 있었다. 엄마는 아빠 일을 돕기 위해 외출할 때면
종종 그 반지를 끼셨다. 소중한 보석들에 다시금 매혹되어 모든 계집애들이 하듯이 나는 그것들을 손가락에도 끼워보고 귀에도 달아보았다. 나도 이 다음에 엄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면 이런 우아한 보석들을 가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서 빨리 나 자신의 서랍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걸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바랐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들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보석한 밑바닥에 깔아놓은 작은 붉은색 융단을 들쳤다. 거기에는 보석과 분리된 곳에 접시에서 깨져 나온 평범한 사금팔이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다. 전에는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상자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엌 찬장으로 달려가 의자를 받치고 그 접시를 꺼냈다. 내가 상상한 그대로 엄마가 3개밖에 없는 소중한 보석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그 사금팔이 조각은 엄마가 처음 아빠와 눈이 마주친 날 깬 바로 그 접시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엄마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성스러운 접시 조각을 보석 상자에 조심스럽게 도로 갖다 넣었다. 이제 나는 엄마의 그릇 세트가 가족에 대한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그 접시들만큼 엄마에게 소중한 유산은 없었다. 깨어진 접시 조각과 함께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됐으며 그 이야기는 이제 33번째 장에 이르렀다.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올해로 30년이 된 것이다. 내 여동생들은 엄마에게 나중에 그 골동품 루비 반지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여동생은 외할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갖겠다고 말했다. 나는 여동생들이 이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은 매우 특별한 한 여성의 매우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기념품을 갖고 싶다. 그 작은 접시 조각 말이다. 흐뭇한 이야기지 않나요? 근데요, 전 이 이야기 엔딩 부분에서요, 살짝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을 제하고 앞뒤 맥락마저 싹둑 제하고 냉정하게 만약 나 같으면 어머니의 유산 중에서 이 빠진 접시에 작은 접시 조각을 원할까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훈훈한 이야기만으로 삶을 엮어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다가 뜬금없이 그 보석은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조 보석이라면 가격이 저렴할 테니 비교적 괜찮아요. 훈훈한 마음으로 살아도. 그런데요. 만약 그게 천연 보석이라면요. 저는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의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건 재산 상속 문제로 일일 막장 드라마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연 보석은 얼마지 하는 생각이 들어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런 기사를 찾았네요. 태국 현지 시간 1월 27일 남부의 바닷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어부가 가족들과 우연히 굴 껍데기를 줍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멜로 진주를 주었는데요. 얼마게요? 시가가 무려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와, 정말 조금 부럽고요.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지난달 뉴스예요. 그분과 그의 가족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게 무엇보다 참 다행이에요. 이처럼 진주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봤습니다. 자, 그럼 루비는 또 얼마쯤일까 검색해 보니 보석 순위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3대 귀한 유색 보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라네요, 루비가. 비싼 루비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대요. 물론 루비 역시 천연이냐 인조냐 크기가 크냐 작냐 색이 분명하냐 어떠냐 하는 등등의 이유로 가격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이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을 통해 보석의 가치를 확인해 보니 주인공이 이 빠진 접시에 조각 하나를 선택했다는 게 더 가슴에 와닿는 게 사실이네요. 물론 오늘 이야기에 기록된 보석이 실질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뻔한 이 빠진 접시에 깨진 조각 하나가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과 맞짱 뜨고 있는 거잖아요. 은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전해 들었던 이 빠진 접시와 그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증거였고 그 접시를 대할 때마다 주인공은 본인이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났다는 만족감과 부모에 대한 우러름, 존경,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져서 이렇게요. 부모의 이야기는 그렇게 유산이 되어 딸에게로, 자녀에게로, 다음 시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미움이라면 미움으로. 오색찬란한 표정으로 해가 늘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그 해는 어제의 옷을 벗고 오늘을 살다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늘. 흘러가는 이 자연의 시간과 함께 우리 삶의 이야기도 우리 사회의 이야기도 흘러갑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를 익숙하게 한 이야기도 이전의 경험이 쌓인 것이고 어제의 경험이 쌓인 것이고 우린 또 내일의 이야기를 써갈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우린 곧 일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은 그 시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의 삶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까요? 내 삶의 유산이 되어줄 앞으로의 이야기, 오늘부터 1일 하실래요? 먼 미래의 것이 아닌,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내 주위의 것, 소소한 것에서 혼자 있는 현장이든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든 학업을 하는 현장이든 사업을 하는 현장이든 요리를 하는 현장이든 등등등 삶의 어느 현장이든 오늘부터 1일 하지 말입니다. 생각이 바뀐다. 좋은 내가 된다. 필통 시간의 발견이었습니다.